월요일에 글로벌 비트 시작합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 마녀들이 변동성을 심하게 부린다는 새마녀의 날 트리플 위칭데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요일 미국 시장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한 주 동안의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나스닥 지수를 제외하고는 그런대로 0.3%가량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또 여러 가지 일정, 특히나 FOMC 일정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불안감을 또 한 번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 한 주는 투자 포인트 어디서 찾아보면 좋을지 체린 앵커와 특징주 살펴보시면서 함께 알아보시죠. 네, 맞습니다. 이번 주 FOMC를 앞두고 이제 지난주에 CPI, PPI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끈질기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면서 금요일 시장 역시 하방 압력을 받아갔는데요. 자세한 지수 종가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와 S&P 500 지수가 보시다시피 0.5% 내외의 약세로 진행이 되는 이날장이었고요. 나스닥 지수가 기술주들이 많이 빠졌다 보니까 1% 가까이 가장 깊은 낙폭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 주간 기준으로 보면은 3대 지수 모두 2주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라는 점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 섹터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는 세 가지 섹터죠. 기술주,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시클리컬까지 나란히 이렇게 하락률 1위, 2위, 그리고 3위를 기록하고 있는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에 대한 걱정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10년물 금리가 장중에 4.3%를 터치했다 보니까 고금리에 취약한 고성장 기술주들이 타격을 받아가면서 이런 흐름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기술 섹터 내에서는 특히나 이 두 가지 종목이죠. 어도비 그리고 SMCI가 크게 빠지면서 섹터의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히트맵을 통해서 전체적인 종목별 분위기는 어땠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FOMC를 앞둔 부담감에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나 알파벳과 메타 나란히 1.5%의 약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역시도 2%대 하락하면서 시장 전체를 짓누르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M7 종목들 가운데 이날만큼은 테슬라의 주가가 0.6% 유일하게 상승불을 켜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주말 사이에 전해졌던 소식이죠. 테슬라가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모델 Y의 가격을 소폭 인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익률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양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에 시장은 과연 어느 쪽에 더 포커싱을 맞추게 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여전히 마이너스 6.7% 하락했던 테슬라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 밖의 특징주들, 시장을 움직였던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을 움직인 종목들이다 해서 Market Movers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상승 종목들 먼저 확인을 해볼 텐데요. 먼저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은 시티 측에서 탑픽주로 선정을 해줬고요. 목표가를 기존에 $55에서 $150로 높여 잡았습니다. AI 열풍에 따른 잠재적인 수혜를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보다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받아 마땅하다 이런 의견을 전해줬고요. 마이크론의 주가는 2% 가까운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주간 기준으로는 1.3%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피스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요일장에 에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오래간만에 일제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촉매제가 되어줬던 소식이죠. 피스커가 파산 보호 신청 루머를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더 많은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인수합병 시도 역시 우리 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소식에 테슬라를 비롯해서 각종 전기차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시연해주는 모습이었고요. 피스커의 주가는 13% 가까운 급등으로 진행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 밖에 리비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비안은 개별 호재까지 나오면서 더 강하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파이퍼 샌들러 측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을 시켰고요. 목표가 역시 $15에서 $21로 높여 잡았습니다. 금요일 종가였던 $11 대비했을 때 90%의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시사하고 있는 건데요. 신제품 R2 SUV 제품에 대해서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이런 의견을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스틸 다이내믹스의 경우에는 실적 발표 후에 움직였는데요. 회계연도 1분기 EPS 가이던스를 기대 이상으로 제시하면서 4%대의 강세권에서 움직였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경우에는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하겠다라는 발표를 전한 후에 이날장에서는 강세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6.29%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고요. 이어서 하락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도비 실적 이후에 크게 하락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어도비의 주가가요, 2022년 9월 이후로 가장 큰 일일 낙폭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분기 EPS와 매출이 견조하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분기 그리고 올해 전체 가이던스를 저조하게 제시한 점이 시장에서는 상당한 실망감을 키우는 모습이었고요. 주가 크게 밀려났습니다. 13% 하락이었고요. 다음으로 울타뷰티 역시 실적 발표 후에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4분기 EPS와 매출이 모두 기대 이상이었지만 연간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5%대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맥도날드의 경우에는 현재 시간 15일 시스템 결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매장 운영에 차질을 빚어지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호주와 일본, 영국, 미국 내 일부 매장에서 온라인 주문과 카드 결제가 먹통이 됐다고 하는데요. 금요일장에서는 1% 가까운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전자제품 제조사죠. 자빌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대 이하의 2분기 매출을 발표한 데 더해서 연간 가이던스까지 낮춰 잡았습니다. 주가 16%대 급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요일장 특징주들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체린 앵커와 함께 금요일 시장의 특징주들 살펴보고 오셨는데요. 지난 금요일 시장 요약부터 이번 주 산재에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까지 오늘 외신 헤드라인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지난 금요일 시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무래도 우리 시장도 목요일에 내만여의 날 극심한 변동성이 있다는 위칭데이를 맞았습니다. 우리 시장은 그런대로 잘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미국 시장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에 육박하는 수준의 옵션 만기 도래를 맞이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또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베팅이 상당히 거셌던 만큼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사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15일 미국 시장은 명목 가치로 3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주가지수 옵션이 미국 증시 개장과 함께 만기를 맞고 이후 개별 주식과 ETF에 연계된 1조 9천억 달러의 옵션이 장 마감 시점에 만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주가지수 옵션은 대부분 S&P 500 지수에 연계돼 있습니다. 이를 합치면 5조 달러가량으로 역사적으로 최고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히 큰 규모에 해당합니다. 이날 거래소에서는 약 190억 주가 거래됐으며 이는 3개월 평균 거래량보다 60%가량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최근 옵션 거래 급증은 반도체 주식에 대한 베팅이 주도했고 특히 엔비디아와 연계된 옵션 거래량이 많은 수요를 보인 만큼 이날 엔비디아는 862달러 선까지 내려왔다가 0.12%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다만 3대 지수는 금요일장 일제히 하락했음에도 한 주 동안 나스닥을 제외하고는 0.3%가량 오름세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앞서서 S&P 500 지수와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상당히 많은 부분 연계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S&P 500 지수의 추이를 한번 살펴보시죠. 물론 5천선을 돌파한 이후에 잠깐 흐름이 무너졌다가 계속해서 5천선 위쪽에서 움직임을 나타내고는 있는 S&P 500 지수입니다. 자, 그런데 5,120포인트 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번 한 주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 이번 주에는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산재에 있는 만큼 잠시 후에 짚어드리겠지만요. 그런 만큼 S&P 500 지수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투자 방향성을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자리를 하고 있는 걸로 풀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은 국채 입찰이 상당히 또 많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국채 입찰이 포진해 있는 한 주 동안에는 국채가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오름세를 보이는 현상이 계속해서 목도가 되고 있는데 10년물 국채 입찰도 지난주에 있었었죠.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년물 국채 금리의 경우에는 다시 4.3%포인트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국채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악의 한 주를 보였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그렇게 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채가가 계속해서 떨어지진 않는지,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계속 오름세를 보이진 않는지 그 부분 포인트 삼아 보시면서 이번 한 주에 투자 방향성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계속해서 중요한 일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연준도 있고요. 일본의 BOJ도 있고요. 금리의 한 주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이번 주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10개 통화 중 6개 통화에 대한 차입 비용을 포함해 세계 각국의 금리 결정이 포진돼 있습니다. 화요일 일본부터 수요일 미국과 브라질, 목요일에는 영국 등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합니다. 세계 각국이 러시아와 중동 등지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물가가 큰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화요일 일본은행과 수요일 미 연준의 결정으로 일본은행의 경우 전 세계의 마지막 마이너스 금리를 예상보다 한 달 앞당겨 종료하게 될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일본 노동계의 임금 협상이 30년 만에 가장 큰 폭 인상을 가져온 만큼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의 경우 이번 회의에서 앞으로의 금리 방향을 논하는 점도표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JP모간 등 IB들은 금리 인하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지도 모양 살펴보고 오셨습니다만 각 요일별로 색깔이 다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색깔이 표시되어 있는 국가들이 모두 이번 주에 금리 결정을 하는 중앙은행들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요일 가장 앞서 있는 BOJ 일본의 모습이 좀 진한 색깔로 보이시죠?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수요일에 상당히 많은 금리 결정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과 브라질이 대표적인데 아무래도 면적이 크다 보니까 색깔이 좀 크게 보이고 있고요. 러시아도 금요일에 금리 결정하게 될 텐데 러시아는 그 이슈보다도 지금 푸틴이 또 한 번 집권을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이슈 나오고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FOMC를 앞두고 경제학자들도 앞으로의 금리 전망 그리고 앞으로의 경제 전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2024년 이후에 계속해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는 미국 경제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시장은 3월 연준의 점도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방점이 찍힐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IB들이 그래도 3회 인하 가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를 내놓다가 지난 금요일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보게 되면 3회보다는 2회 쪽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금리 인하 전망의 폭보다 조금 더 좁은 폭의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체크 포인트 삼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른 중요한 일정입니다. 엔비디아의 연례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다라고 할 수 있는 GTC가 오늘 밤에 개막을 합니다. 어떤 내용들 우리가 포인트로 보면 좋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현지 시간 18일 엔비디아는 캘리포니아주 세너제이에 있는 SAP 센터에서 2시간 동안의 기조연설로 엔비디아의 연례 GTC 컨퍼런스를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서 젠슨 왕 CEO는 향후 회사의 미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할 예정으로 이전 몇 년에 걸쳐 엔비디아는 이 자리를 통해 자사의 가장 큰 제품 중 일부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2022년에는 호퍼 그래픽 아키텍처와 H백 그래픽 처리 장치를 발표했는데 이는 현재 AI 모델을 교육하고 배포하는 기업이 사용하는 카드입니다. 올해 엔비디아는 호퍼와 H백의 후속 제품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드명 블랙웰과 B100으로 불리는 GPU는 오픈AI의 GPT-3와 같은 모델을 실행할 때 훨씬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며 블랙웰 아키텍처는 B100 카드 외에도 프로그래머가 AI와 기타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GPU의 처리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쿠다 소프트웨어의 최신 발전 사항, 나아가 중국 시장을 위한 H20 AI 칩 생산 관련한 구상이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이 젠슨 왕 CEO가 발표를 한다는 SAP 센터 10,000명가량의 수용 인원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젠슨 왕 CEO가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지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지금 GTC 사이트를 보게 되면 앞으로 이 GTC의 개막까지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 시간을 카운트다운하는 모습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주엔 금리 결정 일정도 있고 지난주에 물가 성적표를 받아들었을
봤을 때 상당히 좀 놀라운,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맞이했단 말이죠. GTC를 통해서 최근에 시장의 랠리를 이끌던 AI가 다시금 부상할 수 있을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베어드의 경우에는 차세대 아키텍처 블랙웰을 이 자리에서 공개할 것이고 목표가 $1,050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투자 비중은 아웃퍼폼 유지한다라는 의견까지도 함께 내놓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서 국내 종목들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도 주시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GTC에서 12단의 HBM3E 공개하는 단독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HBM 그리고 HBM3E 관련한 신기술을 GTC에서 또 첫 선을 보이고 엔비디아와의 밸류체인 논의 협상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솔솔 풍겨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이슈들 이번 한 주 동안 특히 GTC 일정 동안 새로운 내용들 업데이트 되는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관련한 이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70,000 선을 두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70,000 선 깨진 상태에서 현재는 $68,000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3,600 선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보다는 조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 표는 지금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의 양보다 현저하게 높은 수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함께 고려해 보시면서 비트코인 변동성 체크하시면서 관련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헤드라인 짚어드렸습니다.